오늘 제가 공유 드릴 내용은 ESG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부 통제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주제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 이제 공시 의무화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미리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발표의 시작은 현재 우리의 기업들이 ESG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다녀보면 사실 ESG 데이터는 사실은 기존에는 좀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관리 자체 그리고 공시 자체에도 오류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물론 자율공시입니다마는 공시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좀 차이가 있다라든지 또는 그 공시 지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준도 매년 조금 바뀌는 그러한 오류들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또 작년과 올해 공시하는 우리 사업장의 범위도 좀 상이하다든지 이렇게 좀 일관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일례로는 회사의 민감한 데이터들은 가급적 공시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원천까지 좀 들여다보면 원천 증빙과 비교해 봤을 때 휴먼 에러나 이런 상이한 수작업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우리 기업들이 ESG 데이터를 관리하는 현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정합성이 낮은 이유는 이러한 ESG의 데이터는 대부분 우리가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더라. 그리고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면서 산출하는 기준 역시 정비되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도 외부 어떤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시와 인증 모두 자율이다 보니 어떤 인증에 외부 인증의 이러한 그 타이트함도 좀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데이터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현업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오너십도 좀 부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너십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또 담당자가 바뀌면서 어떤 업무의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그러한 오류들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향후에는 이 연결 기준으로 공시를 해야 되다 보니 기존의 본사 중심, 국내 중심에서 해외 법인까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모을 거냐 기존에는 사실은 대부분 모으지 못하고 있던 게 현실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럼 앞으로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ESG 지표가 충분하냐, 완전하냐, 그리고 그러한 지표들이 어떤 그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하냐, 즉 완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결국 가공하고 산출해서 우리가 공시까지 이르러야 할 텐데 이러한 산출 체계가 신뢰성 있게 우리 내부에서 잘 프로세스를 정비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이 기업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큰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표의 완전성입니다. 기존에는 통상 GRI 기준 등등의 여러 가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공시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EU, 유럽에서 CSRD 기준이 제정이 되면서 EU에 수출하는 혹은 EU에 해외 법인이 존재하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에서의 공시 의무화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계속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공시 의무화, 공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표는 어느 수준인가까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비단 이거는 공시 기준뿐 아니라 또 외부의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또 지표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글로벌 고객사들은 별도의 또 ESG 지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스터머들이 어떠한 지표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기업이 관리해야 될 ESG 지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지속가능 보고서를 공시하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시하셨던 데이터가 정확하게 공시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국내 몇 개 기업의 실제 기공시 데이터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예상외로 많은 부분 오류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정공시, 이후년도에 정정공시를 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한 2개년, 3개년 우리가 공시했던 데이터들을 원천 증빙까지 한번 쫓아가서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오류가 있었고 어떤 데이터들이 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에 대한 그 증빙,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제 검토를 해봤을 때의 오류 유형인데요. 실제 그 데이터, 공시된 데이터와 원천 증빙을 봤더니 단순 그 휴먼 에러로 인해서 단위나 숫자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고, 또 아래에 보시는 사례는 국내 여러 사업장, 즉 제조 공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공장별로 산출하는 기준이 서로 달랐다. 물론 기존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지표별로 상세한 기준을 가이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사업장에서 산출하는 이러한 데이터의 산출 로직이 서로 다른 것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 표준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나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표들, 그리고 각 지표별로 어떤 주기로, 어떤 단위로, 또 어떤 로직으로 우리가 이 지표들을 산출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러한 지표들을 정의했을 때 향후에 이제 신뢰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산출을 해낼 것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해외의 좀 동향, 이 ESG 공시 관련된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듯이 EU나 미국 역시 공시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러한 공시 의무에 따라서 외부 인증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거나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측면은 외부 인증을 초기에는 제한적 확신 수준에서 인증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합리적 확신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공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제한적 확신이라고 하면 저희 재무제표의 검토와 같이 조금은 약한 확신이겠지만 향후에는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감사 수준에 동등하게 어느 정도 그 타이트한 외부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에도 이러한 기준을 준용해서 제한적 확신에서 합리적 확신으로 이르는 수준까지 외부 인증이 강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듯 미국과 유럽의 그러한 규제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는 이러한 그 ESG 관련된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회사 내부의 어떤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게끔 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재무제표 주석에 이런 ESG에 대한 영향을 공시하는 항목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주석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시하다 보니 재무제표 감사, 즉
회계감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이러한 비재무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그리고 내부 통제 절차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방향까지 규제화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제한적 인증에서 합리적 인증까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럽 역시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내부 통제 절차를 잘 갖추었느냐, 기존의 재무적인 어떤 내부 통제 절차가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통합돼서 운영되느냐, 그러한 내용을 공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할 때 그 공시 과정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춘다 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 스트럭처, 즉 ESG의 정보를 누가 산출하고 누가 관리하고 어떤 조직이 모니터링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 혹은 감사위원회 누가 이런 최종적인 승인, 관리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직 거버넌스 측면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거버넌스와 이 ESG 데이터 산출에서 공시까지 이르는 아레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룰과 팔러시 그리고 통제 활동입니다. 맨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ESG 지표를 원천부터 산출해내는 과정까지 이를 때에 적절하게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는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 통제 절차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처럼 수작업으로 해서는 휴먼 에러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체가 시스템에서 이런 데이터가 관리되고 산출이 되고 공시까지 이르는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담아내야 되는 이러한 그 시스템 구축 영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왼쪽에 보시듯이 우리의 이제 의사결정을 이루는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를 보았을 때 가장 아랫단에 있는 실무 현업에서 실제 ESG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산출해내고 지표까지 만들어낸다면 그런 것들을 ESG 총괄하는 전담 조직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또 경영진,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경영진은 ESG의 전략이라든지 실행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하시면서 그러한 중요한 정책이나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종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고 승인하는 이렇듯이 조직의 레이어별로 ESG 관점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게 그 첫 번째 거버넌스 영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와 컨트롤입니다. 프로세스와 컨트롤은 ESG 지표 그리고 ESG 원천 데이터까지를 모든 그 관리 부서, 오너 조직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데이터는 제조 현장의 제조 지원 담당, 이런 식으로 모든 ESG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이 데이터를 산출해낼 때에 적절한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 주로 해당 팀의 팀장님 혹은 부문장님이 되실 텐데요. 적절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팀장이 이러한 데이터 산출에 대해서 증빙을 확인하고 데이터 산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이라는 통제 활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향후에 공시 혹은 평가 대응 혹은 내부의 어떤 KPI 활용,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컨트롤 체계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을 다녀보면 이런 프로세스 체계를 수립하실 때에 가장 큰 고민이
이 연결 기준이다 보니 해외 데이터를 어떻게 그럼 이런 프로세스를 짤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사실은 리소스가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각각의 R&R, 오너십을 부여하고 이런 컨트롤 체계를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리소스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해외 법인에서 이러한 그 컨트롤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상황은 그 각자의 업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진출해 있는 해외 법인의 어떤 지역적 특성 혹은 그쪽에 진출해 있는 해외 법인 수,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로 해외 법인의 법인 담당자 역시 오너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승인이라든지 책임을 현지의 주재원 혹은 법인 담당자에게 부여를 할지, 혹은 지역별로 몇 개의 법인을 묶어서 지역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외 법인의 어떤 이런 룰 프로세스와 컨트롤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고, 우리 본사의 이 총괄 조직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데이터의 이제 취합 관점, 산출 관점에서 하이 레벨로 또 체크하는 이러한 그 리뷰 활동도 필요하겠습니다. 왼편 아래 보시듯이 데이터를 취합하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전년과 동일한 로직으로 산출이 됐느냐, 그리고 혹시 공식 기준이 바뀌었을 때 적절하게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되고, 또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히 배출계수라는 부분, 배출계수가 지역별로 적정하게 적용이 됐는지, 관련된 증빙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는, 또 이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작성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잘 담아내는 최종적으로 시스템화가 필요하겠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ESG의 이제 기초 데이터를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시스템, 흔히 뭐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레가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인터페이스에서 공시를 위한, 공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잘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가공하고 공시까지 하는 이러한 체계가 필요하겠는데, 실제 국내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ESG에 필요한 데이터가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 온전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별 시스템의 ESG 원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러한 좀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겠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ESG 관리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그 데이터별로의 증빙 관리도 잘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승인하고 피드백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개별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ESG 공시에 필요한 데이터가 개별 시스템에 있긴 하지만 불완전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시스템의 데이터를 받아서 담당자가 뭔가의 수작업으로 가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는 아예 없는 케이스도 있고, 이러한 각각의 유형별로 이제 투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향성을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방향성 정의는 가장 베스트는 개별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조직에 그런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그렇지만 해당 시스템에 관리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ESG 산출하는 시스템에서 별도의 로직으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게끔, 그래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이러한 개별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방향과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공시를 ESG 공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공시 기준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시 기준에 대해서 변경 관리가 이 시스템에서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산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빙들도 이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이 돼야 되고, 전반적인 데이터의 변경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역시 시스템 안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관리와 내부 통제가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당면한 과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긴 호흡을 갖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기업들이 ERP라든지 기존의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을 하실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접목해서 하신다면은 추후에 어떤 이중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